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오후입니다. 여러분들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네, 오전이죠. 오후가 아니라. 저는 오늘 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전주 한번 잘 분석해보고 금주에는 대체 뭐가 갈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새벽 저는 올빼미가 아니라 약간 얼리버드 스타일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좀 모든 걸 정리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6월을 한번 예상을 해보면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무슨 이야기냐면 항상 우리가 연말부터 시작해서 연초 한 5월까지 주가가 쭉 오르다가 5월 매기까지 오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름 시즌까지 주가가 하락을 하죠. 이때 이제 연초에 올랐던 모든 기회가들이 5월에 다 폭발을 하고 다 쏟아냈고 이제 나가고 그 다음 여름 썸머 시즌에 뭐 휴가 갈 사람들도 많고 또 펀드 매니저들은 휴가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 애들은. 외국 애들도 마찬가지고 이 여름 휴가 때문에 돈 번다는 이야기가 될 정도로 모든 걸 준비하면서 싹 쏟아붓는데 올해는 4월에 쏟아붓고 5월에는 살짝 오르고 이제 6월에 왔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AI라는 커다란 산이 딱 모든 것을 이렇게 받치고도 있지만은 또 이 벽이 또 존재도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은 7, 8 이 두 달 향후 여름 시즌까지 이 주식시장 글로벌 주식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너무너무도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치열한 공방이 전망이 된다. 이렇게 일단은 가정을 합니다. 쉽지 않은 장이다. 네, 5월도 쉽지 않은 장이었죠. 네, 쉽지 않은 장이 6월에도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로 이제 K테마가 의류까지 왔어요.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갭이 크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K테마가 의류까지 왔는데 화장품, 의류, 뭐 K푸드까지 다 왔는데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이제 뭔가 엔터까지도 왔으니까 의류까지 다 왔는데 이게 마지막의 모습인가? 추가로 더 뭐가 올라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번 주는 의류가 좀 나쁠 것 같지는 않다. 단기적으로 모멘텀은 있어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좀 살짝 슬로우해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한번 의류도 사볼 만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5월에서 6월에도 승자 독식이 강화되고 있다. AI에서 승자 독식, HBM에서 승자 독식, 그 다음에 식품, 우리 생활 이 모든 것에서 승자가 독식해가는 그러한 시장. 이 시장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마켓시어가 크고 영업이익이 크게 나는 부분으로 몇 종목, 업종의 대표 1, 2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막 펼치다가는 골로 갈 것이다. 따라서 업종에서 제일 센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치열한 6월, 뭔가 큰 변화가 나타날 6월, 이 6월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지난 금요일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1.51%, 다우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비실비실하다가 나스닥은 0.1% 하락, S&P 500은 0.8% 상승, 나스닥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올라오죠. 네, 생각보다도 PC 물가지수가 뭐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 뭐 이렇게 반응을 했지만 결국 또 PC 물가지수를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이익 실현이 이 정도 빠졌던 거 이익 실현 물량이 출회가 돼요. 다음 여기 올라간 것은 PC 물가지수가 안정을 찾았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나스닥의 변동성이 무척 큰 그런 하루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PC 물가지수가 왜 중요하냐? 이 PC 물가지수의 기본 개념이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데 이 PC 물가지수는 일정 기간 개인이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출한 모든 비용을 합친 금액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나라에 있는 모든 개인들이 쓴 돈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도 들어가고 도시 근로자도 들어가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지수, 개인들이 쓴 그러한 비용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굉장히 중요한 통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개인 소비 지출을 통해서 특정 기간에 국민이 지출을 늘렸는지 줄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추후 어떤 소비 항목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등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수가 바로 이러한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거죠. 이러한 개인 소비 지출을 지수한 것이 PC의 가격 지수죠. 지금 물가 지수라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와 함께 인플레이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미국에서 금리 결정을 측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지표이죠. 그래서 미국이 개인의 모든 사람들이 돈 쓴 것들을 합친 금액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날은 미국 PC 물가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그 모습을 나타냈는데 상무부가 4월 근원 PC 가격지수는 MOM으로 전월비 0.2, 전년동월 2.8 올랐다는 거죠. 상승폭은 지전월 0.3%, MOM으로 0.3이었는데 전월은 이번 달은 0.2로 좀 하락을 했죠. 네, 상승폭은 그 다음에 YOY로는 비슷했습니다. 네, 근원 PC 가격지수는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또 수치를 기록하면서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PC 지수가 좀 안정을 찾으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어제는 그 목요일에 이제 세일즈 포스가 20% 가까이 하락을 또 했는데 이날은 또 7%대 급등하면서 다우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다. 엔비디아는 이걸 연속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꺾인 게 아니냐, 올라와서 꺾였다, 이미 이제 모든 걸 쏟아내고 가버린 거죠. 심지어는 배당과 분할, 액면 분할까지도 쏟아내고 가버렸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HBM 관련돼서 엔비디아에게 기대되는 것들이 이제 줄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엔비디아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여러 지수 중에서 우리가 가장 좋게 심중하게 받는 것은 금리인데 미국 국채 2년짜리가 4.877, 네, 1.6bp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네요. 10년짜리는 4.503, 네, 0.9bp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찌끔 떨어지는 게 지금 미국 금리의 모습이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뭔가를 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PC 가격지수나 물가지수 모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때문에 금리가 크게 내려가지 않는 것, 이러한 상황이 성장주인 나스닥과 다양한 반도체 관련주들을 계속 후려갈기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금요일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가장 크게 다뤄야 될 첫 번째는 향후에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걸 결정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나름대로 시각과 어떤 자기의 뷰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금리 상승이 모든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어떻게 소화를 시키고 갈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금리 하락이 아니라 금리 상승이 모든 지금 주가 하락의 주범인데 과연 금리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해내야 될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자는 거죠. 첫 번째 주제가 살벌합니다. 한국 주식시장 죽을 것인가 살아날 것인가. 금리가 가장 큰 문제이다. 최근 한국 주식시장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코스피가 채권 금리 등락에 연계돼서 움직인다는 거죠. 민감도가 높아졌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한국 주식시장은 성장주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 성장주가 채권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채권 금리는 1월 초를 저점으로 레벨 자체가 한 단계 올라가 버렸죠. 여기에 2차전지 인터넷 업종이 올해 수익률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뭔가 문제를 발생했는데, 최근에 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성장주들이 금리 상승에 취약한 면을 드러냈다는 거죠. 수급적으로도 채권 금리 레벨업이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7월 이후 외국인의 선물 매매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매수 매도가 이 채권 금리의 등락에 굉장히 연계돼서 움직인다는 거죠. 외국인의 수급이.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주식을 갖다 파는 이유가 우리나라 금리 또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면서 그 역작용으로 주식을 갖다 팔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올해 1월과 4월에도 채권 금리가 반등을 했는데 외국인이 대규모 선물 매도에 나섰다. 6조 원 이상. 코스피가 고점 대비 200%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니까. 5월 30일까지 외국인의 선물 누적 순매수와 미국 국채 10년물 간의 상관관계는 역의 상관관계에 달한다. 즉 금리가 오르면 선물 매도가 증가하고 금리가 내리면 매수가 증가하는, 외국인의 매수가 증가하는 그러한 역의 상관관계. 굉장히 금리가 외국인들의 투자에, 한국 주식시장의 투자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주요 키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의 연체 위에 미운 오리가 되어 있죠. 미국 금리 인하 시점과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동안 코스피의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당연히 어려울 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향후에 하락할 거다, 이런 가능성이 있던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국채 10년짜리가 내려오든지 뭔가 조치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뭔가 반등의 큰 그런 모멘텀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자, 또 반대로 생각하면 금리 인하 사이클의 가시성이 높아지면서 채권 금리가 하향 안정성을 보일 경우 코스피는 먹진 백조가 되어 날아갈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에 한국 주식시장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금리이다. 네. 대표적으로 2023년 11월과 12월에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가가 크게 반등하는 케이스가 우리가 그걸 경험을 한 거죠. 그 당시에 한국 코스피가 저점 대비 17.2%나 급등을 했다는 거죠. 글로벌 증시에서 1위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 채권 금리가 5%에서 3.7%대로 낮아졌고,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니까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8.5조를 순매수하면서 반도체와 성장주가 동시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향후 한국 주식시장을 봐야 될 다양한 팩터가 있지만 그 중에서 금리의 추이, 금리가 인하할 수 있을 것인가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보면 한국 주식시장의 반등 여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1차적으로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금리와 외국인의 선물 매매가 여기에 상관관계이다. 금리가 올라가면 팔고 금리가 내려가면 사는 모습이 강하게 이렇게 역의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경제지표 중에서 금리가 가장 한국 주식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최근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레벨업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이것도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금리가 상승에 취약한 경제구조, 성장주가 많다는 거. 그 다음에 금리에 민감하게, 특히 글로벌 금리, 미국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오르고 있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가장 골치를 아프고 있는 한국 주식시장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금리에 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AI에 취약한 구조. 왜 그러냐면 미국이 AI를 모든 걸 다 휘어잡으면서 AI에서 소외되고 있는 한국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HBM 반도체에서 우리 SK 하이닉스라는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여기서 소외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박살난 두 번째 원인 중에서 우리나라가 AI 시장, 먼저 하드웨어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엔비디아의 삼성전자의 소외, 이게 이제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뒤집어 보면 어느 누구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 AI 시장에서 미국을 넘볼 만한 세력이 없다는 것은 당분간 미국 AI 기업들이 주식시장의 리더가 될 거고 6월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한국보다는 미국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이 생각을 또 갖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주제는 미국 증시는 고평가인가? 6월에도 결국 미국이 킹이다? 이 논리에 과연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될 것인가? 미국 증시는 매크로와 지정학적 우려에 따라서 변동성, 펀드멘탈로 정면 돌파로 S&P 500이 사상 최고치에 복귀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과 기업 실적 의구심,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등 4월과 5월 조정을 이야기했던 각종 우려들은 5월 중에 대부분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올랐죠. 또 기업들의 이익 개선이 더 강해졌죠. 미국의 기업들의 이익 개선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S&P 500 12개월 미래 포워드 EPS가 255bp 상승하면서 연초 예상 흐름보다도 2에서 3% 정도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기업들의 EPS가 증가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시장 컬러가 갑자기 6월에 변할 이유는 이런 면에서 없다는 게 판단이 되습니다. 주식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더 이상 급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이 지속적으로 킹을 유지해가는 그 대세에 변화를 줄 만한 요인이 없다는 거죠. 가격 부담, 즉 밸류에이션 부담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고 2분기 실적 시즌이 있을 8월까지는 퍼가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다. 그렇죠? 실적이 이 8월에 이제 또 발표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전혀 고평가에 대해서 제기될 상황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6월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었던 시장 컬러,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AI 추세 상승세에 변화를 일으킬 요인은 아무것도 없다. 즉 미국 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S&P 500 퍼가 20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익이 성장해 간다면 밸류에이션 고평가 문제는 시장을 괴롭힐 만한 그러한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점이 또 들죠. 미국이 쓰러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이머징은 어떻게 되는가? 최근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인도, 중국, 홍콩 이 이머징 시장 모든 데서 돈이 지금 빠져나가는 거죠. 네, 빠져나가고 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머징 자체에서 지금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6월에도 미국이 저렇게 강력하게 지키고 있다면 이머징 시장은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알아봅시다. 비미국 모멘텀은 단기 소강 상태 국면에 들어갔다. 미국 중심으로 돈이 흐르면서 나타난 현상이죠. 네. 일본, 유럽이 이어 중국 증시마저 2분기 반등하면서 난 US 증시의 순차적인 키맞추기가 그동안 진행됐었다. 비미국의 키맞추기가 전개되었던 동의는 달러 가치가 정점을 통과했다는 가능성과 중국의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작용을 했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 미국 금리가 저점에서 반등하면서 약달러가 일시적으로 제동이 걸릴 공산이 커졌고 아직은 기대감뿐인 중국 경기 반등 기대감도 실제로 까봤더니 별거 없을 경우 비미국 아웃퍼폼 연장이 당분간 좀 숫자로 확인되어야만 이게 이어지지 숫자로 확인되기까지는 비미국의 아웃퍼폼이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AI가 가장 강력한 이익 모멘텀을 뽐내고 있어서 6월도 미국 중심의 흐름이 예상된다면 비미국 시장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특별히 달러 강세나 미국 AI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부러지지 않는 이상 일본과 대만 등으로 돈이 빠져나갈 공사는 커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이나 대만이나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도 위기가 있는 거죠. S&P 500 12개월 EPS 연말은 280bp 상회할 것이다. 예상보다도. EPS가 상향됐다가 퍼가 문제된 적은 없다. 당연히 EPS가 올라오면서 기업이 실적이 오르면 고평가를 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으로 모든 것이 6월에도 더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미국의 고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한국 주식시장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머리 아프죠. 그래서 다음 주제는 우리 한국 주식시장은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한번 더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한국 주식시장 전망은 비관적인 건가? 퍼 10배를 이어받는 코스피, 부진 문제의 심화가 지속되는 변수는 첫 번째 삼성전자와 2차전지의 지속 하락, 중국 침체의 지속, 실적 피크아웃 이 세 가지를 우선 꼽고 싶습니다. 코스피는 결과 빼고는 모든 것이 5월에는 완벽에 가까웠다는 말이 들을 정도로 모든 게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주가는 안 좋았다는 거죠. 특히 완벽에 가까웠던 것은 기업 이익 이거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지수 수준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이 지수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와
2차 전지가 너무 강하게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들이 지수를 떠받치지 못했다. 거기에 중국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려다 무너지고 또 실적이 이제 거의 피크아웃에 온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도 있었는데 코스피는 퍼 하락 문제를 겪고 있다. 뭐 10배를 떠나서 내려와서 9,900, 9,800까지 내려와 버렸죠. 상대적으로 부진한 지수 원인을 세 가지 꼽는다면 첫째 삼성전자와 2차 전지 비중에 따른 효과. 그럴 수밖에 없는. 이건 이해하시죠? 이 두 섹터가 코스피를 연초 이후 3.7%가량 하락시켰다는 거죠. 삼성전자와 2차 전지가 마탱가리가 가면서 지수 자체는 하락을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 이건 좋을 것 같은데 막상 까봤더니 별거 없더라. 기대하다 했길래 디플레 현상이 중국 지속되고 있죠. 세 번째는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분기 이익 증가는 3분기를 정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서 제기되면서 한국 주식시장을 파는 원인 중에 하나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익 실적 피크가 이제 3분기가 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된다는 거죠. 이런 면들. 그리고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2차 전지는 뭐 전부 마이너스까지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에코프로 비하면 이제 위기 상황까지 들어가던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굳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매력을 못 느끼는 이유가 발생을 하고 있다. 좀 비관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 금리가 반등하면서 미국 제외한 기업 국가들의 아웃퍼폼이 저지가 발생할 가능성, 불락이 걸릴겠죠. AI 강세는 미국의 영업이익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면서 미국만 수혜를 받을 가능성. 그래서 한국이 지금 퍼 10배 붕괴는 계속 지속될 것인가, 영업이익이 과연 받쳐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의 퍼 하락은 일시적인 문제일 뿐 구조적 문제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시각이 많다. 퍼의 기반의 투자 전략이 여전히 유용하다. 지금 낮게 왔으니까 살만하다는 거죠. 코스피 퍼의 하락 원인을 과거 유동성 환경 또는 주주 환원과 같은 구조적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삼성전자 분기 이익을 고려할 때 상대 PBR 상승률은 충분히 있다. 삼성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보면 결국 삼성전자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주고 HBM 시장에서 전쟁을 해주고 AI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숫자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게 없는 이 모든 것이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과 다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삼성전자가 9월 정도 돼야 HBM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2분기 실적이 발표될 7월 정도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그때는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이 한 번 더 살아나면서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평가에 대한 매력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가정이 깔려 있다면 바닥은 어느 정도 굳건할 것이다. 2,600 정도.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삼성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데 바닥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견고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향후 주식시장은 CPI와 점도표가 목줄을 잴 것이다. 뭐 말을 하나만 하죠. 뭐 CPI는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에 이제 좀 하락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점도표가 생각보다도 높게 지킬 가능성. 이 점도표가 과연 시장에 이미 이제 선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막상 점도표가 살짝 예상보다 높게 찍혔을 때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PC 물가지수도 봤겠지만 CPI는 살짝 빠지고 유가가 계속 빠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점도표만 우리 예상보다도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높게 찍히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이번 FOMC에 다음 주에 있는데 FOMC에서 나름대로 무난히 넘어간다면 주가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볼 만한 CPI 둔화 추세 조금씩 빠지고 있죠. MOM으로. 이번에 0.2나 0.2 정도만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유가나 가솔린 가격 안정으로 CPI 헤드라인 둔화는 YOY의 증가율은 좀 꺾일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3.3 정도에 있는데 이게 이제 3.1 정도까지만 내려와 준다면 다행일 것 같다. 이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글로벌 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면서 한국 주식시장이 박살이 나고 있다. 저평가가 좀 지속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 저평가의 지속은 3분기, 2분기 실적이 모든 것을 좀 결정할 가능성이 있고, 삼성전자의 3분기 HBM이 편입되느냐 안 편입되느냐, 이 확신에 대한 가능성이 시장에 얼마나 나오느냐, 이렇게 예약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6월에도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갈 가능성, 그 다음에 CPI와 점도표가 목줄을 재고 있는데 CPI는 살짝 낮아질 가능성, 따라서 점도표가 충격만 없다면 6월의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나쁠 것 같진 않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일단 앞부분을 정리해보고 구체적으로 금주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 부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투자 전략은 첫 번째, HBM 또는 반도체는 대안인가? 네. 금주 투자 전략에서 수요는 AI만 좋다. 다른 곳을 볼 필요는 없다. 다른 반도체들은 그렇게 P가 살짝밖에 안 오르고, 근데 Q가 줄기 때문에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접어라. HBM만 보자. 2023년 연간 엔비디아 GPU 출하량은 A100, H100, B100 계열을 모두 합산해서 341만 개로 추정이 되고 있다. 2014년에 147만 개에서 132%가 증가한 수치죠. 수요는 AI만 좋다는 거죠. 네. AI만 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애널리스트가 쓴 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네. 현대차증권. 2025년에는 B100의 비중이 H100을 앞설 것이며, 연간 H100은 325만 개, B100은 350만 개, 총 674만 개의 GPU 출하량이 예상이 되고 있다. 어마어마하죠. 최근 들어 엔비디아 B100 출하가 내년 초로 지연될 수 있다는 소식이 투자자들에게 우려를 야기했지만, 저번 주 있었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B100은 예정대로 올 3분기부터 양산하며 4분기에 고객사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삼성전자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기대감이 클 것 같습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좀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좀 큰일입니다. B100의 양산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HBM 메이커들의 생산 공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B100인 H200 대비 2.4배의 HBM이 탑재되기 때문에 HBM 수요에 매우 큰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H100, B100의 승리죠. HBM의 승리입니다. 여기에 SK 하이닉스는 끼는데 우리 삼성전자 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렇게 HBM이 크게 올라가는데 뭘 사야 되냐? 후공정 테스트 업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HBM 산업에서 테스트 공정이 주목받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올해 들어서 HBM 테스트 공정 장비 업체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1차 상승하고 하락을 했다가 최근 다시 살짝 올라오는데, 특히 이러한 업체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HBM 메이커들이 퀄리피케이션, 콜 통과 이후 실체 납품 단계에 진입했고 매출 및 이익의 상향 기울기가 매우 가파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미 콜 테스트를 통과한 이후부터는 양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숫자로 찍혀 나오는데 그 핵심에 후공정 테스트 업체가 있다는 거죠. 콜 통과는 소량의 샘플을 보내 인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양산 과정에서처럼 많은 테스트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콜 테스트 기간에는 이 후공정 업체들의 비중이 낮았는데 양산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후공정 업체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네, 특히 테스터 업체들이 또한 HBM 퀄리피케이션 콜 통과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장비는 생산용 장비, 그 중에서 특히 패키징 장비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패키징까지 해당 공정이 끝나고 나면 양산품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하고 고객에게 양품을 인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결국 테스트 공정에서 주목을 받는 것은 HBM 메이커들의 진행 단계와 자연스럽게 기회를 같이하는 흐름을 이어가는데, 두 번째로는 가파른 실적 상향은 HBM 패키지 장비 업체들 대비 캐퍼당 투입되는 장비의 대수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HBM 테스터의 경우 고객사의 캐파 1K당 1.5대에서 2대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보이며 K당 2에서 5대 정도가 늘어나는 패키지 장비들에 대비해서 납품 가능한 물량이 훨씬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테스트 업체들이 이제는 콜 테스트를 통과한 이후에 양산한 이후에는 패키징 장비들보다 더 오히려 테스터기들의 업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종목 토픽은 YC, 테크잉, DY다. 네.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테스터 기술력을 가진 YC, HBM 전수 조작에서 반드시 필요한 큐브 프로브를 보유한 테크잉. 네. 큐브 안에서 테스트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HBM 버닝 테스트 국산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DI에 대해서 바이 의견을 제시를 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YC 상 들어가고 테크잉 다시 올라오고 다음에 DY죠. DY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 여러 테스터 장비 중에서 YC, 테크잉, DY, 특히 이제 YC 같은 것들은 2만원, DY도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크잉은 이미 이제 실적을 한번 내고 올라왔죠. 두 번째는 애플 온 디바이스 AI 관련 종목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놓치면 안 된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온 디바이스 AI 등장은 AI의 소비의 시작을 의미한다. AI가 드디어 B2C에 와서 소비가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 핵심이 바로 애플의 언디바이스 AI, 애플 16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죠. 네. 다수의 세트업체가 시장에 참여 중이나 전 세계 15억 명이 넘은 아이폰 사용자를 기반으로 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한 iOS 시스템을 보유한 애플이 헤게모니를 가질 것이다. 이것은 명약관하죠. 애플은 얼라이언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 특정 기능 수행에 용이한 다수 멀티모달 AI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언디바이스 AI 맞춤 하드웨어 구성을 통해 시장을 선점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이 올해 공개할 iOS 18의 새로운 시리에서는 오픈 AI와 AI 연맹을 구축을 통한 GPT-4o 채택을 추진 중에 있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애플 오픈 AI의 연합이 탄생할 전망이다. 애플과 오픈 AI의 연합이 탄생할 전망이다. 이게 두 개 합쳐서 드디어 AI가 소비라는 단어를 우리의 체감되게 만드는 그 핵심 출발점이 바로 애플의 AI 탑재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9월이라는 거죠. 6월 4일부터 WWDC 애플 개발자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애플이 언디바이스 AI에 관련된 AI 기능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새로운 iOS 시리즈 이야기를 할 거고 LG 이노텍과 BH를 최우선 선호주로 한다.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이제 AI 애플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 말고도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또한 실적이 안정적이고 중하권 애플 모두에서 양쪽 다 수혜가 공존하는 세경 하이테크, 유리글라스를 보호해주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세경 하이테크도 만만치 않는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메타가 저가형 퀘스트를 올해 이제 생산해 낼 건데 여기에 VR AI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메타의 퀘스트라는 우리 안경처럼 크게 쓰고 보는 이익에서 새로운 버전이 나올 것 같은데 저가 모델에 중가 모델 가격을 낮추고 기능을 높이는 퀘스트 카메라 모듈 FPCB 솔 밴더인 뉴프렉스도 나름대로 관심이 있을 수 있다. 뉴프렉스, 세경 하이텍, BH, LG노텍 이 네 가지를 봐야 하는데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저는 BH죠. 네. AI를 제외한 기판 호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본격적인 FC BGA 여파항 반등 시점은 PC 수요 반등이 이루어지는 3분기 이후나 전망이 되고 있다. 즉 기판 관련 기업들은 그렇게 큰 매력은 없다는 거죠. 기판은 잊어라. 다만 AI 익스포저가 높고 향후 쇼티지 발생에 따른 ASP가 상승이 되고 캐파 로스에 따른 추가 증설이 기대되는 기업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이수페타시스다. 멀티레이어 기판에 대한 수요는 AI 쪽과 일반 범용 쪽이 다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수페타시스고 증설을 지속적으로 남들은 지금 멀티레이어 기판에 대해서는 아무도 증설을 하지 않죠. 이수페타시스만 한국에서는 생산하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기판에서는 이수페타시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네요. 여러 종목 이름이 나왔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애플의 중요한 뭡니까? 서프라이 체인이죠. 네, 제가 우리 카페에서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이거 한번 잘라서 붙여놓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점이 이게 23년 기준인데 살짝 또 바뀐 것도 자화전자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좀 빠졌는데 몇 개 이거 붙여놓고 애플에 들어가는 서프라이 체인 관련 기업들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번에 발매될 애플 신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K푸드와 K화장품 또 어떻게 볼 것인가. 당연히 올라가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올라올 때마다 이익을 실현시키자. 올라올 때마다 이익 실현이다. 추가로 매수는 좀 부담스럽죠. 저는 이익 실현을 100% 다 하지만 한 50% 정도는 올라올 때마다 꾸준히 10%씩 올라올 때마다 이익 실현을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이제 아스코가 열리는데 종양학회인데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최근에 제약바이오 중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이 일라이닐리죠. 일라이닐리가 꾸준히 올라옵니다. 네. 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비만 치료 호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아 갑상선암 치료제가 가속 승인이 되자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6월 10일 FAD 알츠하이머 치료제 자문위원 개최 기대감도 잔존하고 있다. 그러면 일라이닐리는 비만 치료제, 소아 갑상선암, 그리고 알츠하이머 이 세 가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6월 첫째 주에 아스코에서 바이오 US의 반등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서 일라이닐리를 보자. 의료 서비스 부문은 메디케어 사업의 불안정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의료 장비 섹터는 6월 중순에 개최하는 ADA가 당뇨 관련 의료기업 업체의 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회의다. 네. 당뇨 관련된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일라이닐리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스코가 5월 30일에서 6월 4일, 네, 바이오 US는 6월 3일에서 6월 6일, 바이오 US, 아스코 중요한 이야기들이 되고 있네요.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스코 24 주요 발표 임상 연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치 신큐, 화이자와 MSD, 네, 모더나와 MSD, 화이자 이러한 뭔가 항암 관련된 그러한 서로 뭐 병용을 한다든지 새로운 어떤 파이프라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HLB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저는 HLB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고 저는 지금도 확신하는데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10대 뭐 기술에 포함됐다 이런 것들은 돈만 주면 다 기사 써줍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치 않아요. 그 학회는 그냥 학회일 뿐이에요. 학회에 누가 뭐 10대 기술에 관심을 갖습니까?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HBM은 여러분을 가스라이팅 합니다. 팔아야 합니다. 네, 결론들은 여기서 빠진 게 이제 K의류가 있죠. K의류. 이제 금요일부터 올라오는데 저는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JS 코퍼레이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던데 일단 미국 쪽에서 의류가 잘 팔리고 있는 거죠. 소비가 좋은 거죠. 우리나라처럼 저가를 많이 하는 OEM 업체 같은 데는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K 화장품, K 푸드, 뭐 그 다음에 이제 K 의류까지 왔는데 이게 이제 거의 버블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그래도 아직 버블은 터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됐기 때문에 K 의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6월에 시작되는 첫 주로 다양한 경제지표 발표가 예상돼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핵심은 인플레이션 전망과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경기 침체 강도에 쏠려 있다. 문제의 핵심은 한국의 주가 하락 원인에 대해서 이게 해소가 가능한 거냐 이 여부에 달렸는데 당분간 해소하기는 힘들다.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희석되고 중국의 경기 침장 반등 강도가 약하고 원화 약세가 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머징 자금의 시장이 축소가 되죠. 여기에 삼성의 위기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히 삼성전자 기술력 부정은 당분간 답이 없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악재가 시장이 다 쏟아졌다는 거죠. 모든 악재가 시장이 다 쏟아졌다. 이게 가장 좋은 이번 주에 상승 반등의 모멘텀이 된다면 모든 악재가 다 쏟아졌다. PCB 물가지수 같은 것들 때문에
이번 달 인플레이션도 좀 하락할 가능성. 이렇게 된다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좀 할 수 있는 그 가능성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다음 점도표가 우리 생각보다도 높게 안 찍힌다면 충분히 주가는 이번 주에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좀 전통적으로 썸머 시즌을 앞두고 매니저들이 주식을 정리하는 시즌이 들어왔다. 이것을 얼마나 잘 극복할 것이냐 중요하다는 거죠. 네. 또한 AI가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꼭지점에 약간 도달하는 가능성, 그러면서 물량 출회가 지속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지금 엔비디아가 주가가 연이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러한 뭐 CPI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CPI 인플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뭐 FOMC 회의라든지 뭐 코멘트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지배하다가 이제 7월에 들어가야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그동안 많이 오른 화장품이나 푸드는 상승시마다 줄여야 된다. 그리고 애플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보고 신규 떠오른 K의류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경제 일정 보시고 딱 찢어서 이거 붙여놓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저희 카페에는 이번 주에 관심 있게 봐야 될 10종목을 올려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방문해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신 분들,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카페 댓글에다가 고정해 놓으니까 그걸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댓글 고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이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댓글 보면 제가 고정으로 해놨으니까 거기만 딱 누르고 들어오시고 신청하시면 제가 바로 해드리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또한 관심 종목들을 올려놓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유료입니다. 유료니까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번 주는 뭐 6월의 첫 주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지표 발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모든 악재가 5월에 말에 다 쏟아졌다. 대신 좀 좁혀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동안 많이 올라간 거 좀 줄이고 또 새롭게 애플 관련주들, 다음 K의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남은 일요일 잘 보내시고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